그러니까요, 이 주제 그대로는 이러다가 진범이 안 될까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춘재는 여전히 이 범죄에 충동을 가진 1급 모범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거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오늘 뭐 신문마다 이 10개가 어디서 발생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시 봤지만 이춘재가 어디서 거주했는지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별로 횟수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이수영 교수님. 네. 그런데 정말 진범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그럼 유력 용의자로 정말 끝끝내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진실과 과학적인 진실이 법리적인 진실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법리적인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류 없이 특정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진실이거든요. 과학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5차, 7차, 9차 그리고 4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만약에 여러 개의 증거물에서 지금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중첩되는 범인이 DNA를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면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진실이다. 굳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받아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씀 끌어주셔서 왜냐하면 어제 1차 조사 때 그렇고 지금 벌써 3차 조사까지 했는데 뭐 처음에는 부인도 시인도 안 한다고 했다가 부인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 수사도 너무 길어지고 그럼 뭐 유력 용의자는 맞는데 뭐 말씀하셨던 진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마지막 퍼즐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이제 어떤 뭐 안타까움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유죄의 증거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저 이것도 하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년 전에 처제 살인 사건 당시에는 이춘재만이 유일하게 덤덤한 표정을 보였다라고 했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독방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잠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면서 이춘재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행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일탈적인 도착적 욕망이 심한 아마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균 지능 이상의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상황에 맞추어서 절제하는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은 주변에서 언제나 나오는 예컨대 이중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욕망을 갖고 그 욕망을 풀 대상자에게는 아주 잔혹하게 짝이 없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예. 굳이 그런 욕망과 연관되지 않은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는 건 당연했을 것이다. 왜냐? 모범수가 안 되면 가석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잔인한 속성도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는 자격증도 따고 그야말로 25년 살고 조만간 출소하리라고 예견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가 밀어대도 내가 범인이라고 지금 인정을 할 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능적이면서 대신 교화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화라는 것은 지금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화가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죠.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하면 교화가 안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뭐 두 얼굴, 아까 이수영 교수님이 이중성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교도소 사물함에 음란물 사진 10여 장이 보관돼 있다. 이거 뭐 이중성 말고도 이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 사진이 어떤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음란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교도소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재소자들이 이 사실 사진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의 사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그냥 음란물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수준의 음란물은 아닌데, 재소자들은 사실상 음란한 목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교정당국도 알고 있지만 이걸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진짜로 그 도를 넘은 불법으로, 그러니까 금지된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뭐 교화는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화도 안 되고 음란물 사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수영 교수님 잠깐 가석방을 언급하셨는데, 네. 그래서 한 보도에서는 이춘재가 출소 뒤에 살집도 받았다는 것도 제가 접했었거든요. 네, 뭐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족도 면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됐고 어머니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무기수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20년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면 아마도 출소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죠. 준비는 당연히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현정 의원님, 네.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라는 증언, 교도소 내 증언도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마 안에 있어서 좀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지금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보면 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봤던 것 같고, 정말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춘재는 조만간 가석방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25년 정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모범수였고. 1급 모범수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보면 이 범죄를 저지른 걸 굉장히 교활하고 또 치밀하게 한 것들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춘재는 안에서도 상당히 본인의 가석방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이 네.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백은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백을 이제 하기는 어렵죠. 자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결심인 그렇죠. 거니까. 네. 자백은 안 한다고 보고, 다만 자백을 안 받았음에도 안 했음에도 진범 여부가 뒤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과학 수사로서 네. 이 사람이 완벽히 유력 용의자에서 진범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33년 만에 밝혀지긴 했는데 정말 마지막 퍼즐은 남은 여죄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뿐, 요거 하나의 포인트를 두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느낄 때는 여죄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된 이제 1번, 2번, 3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쪽에 사건이 한 개 더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증거물을 다시금 또 추출을 해가지고 DNA 매칭을 시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이제 지역을 좀 넓혀서 혹시 청주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의 강간 살인 미제 사건이 있는지 그것도 아마 다시금 열어봐야 될 겁니다. 청주. 네, 네. 예. 글쎄요, 저희도 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희가 좀 단계별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소지 근처에서 화성 토박이가 살인을 벌였는데 경찰의 무능함을 탓하는, 과거 경찰들의 무능함을 탓하는 댓글도 있고요. 예. 화성에서 이사를 가서 살인한 사람을 그때 좀 수상히 여겼다면 90년대 연쇄살인범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댓글.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되겠다. 경찰이 이렇게 무능한데 뭔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냐. 검경 수사권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인가요? 혈액형 얘기가 계속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저 질문을 마지막 정리하면, 그러니까 혈액형을 그 전 수사팀장은 혈액형의 B형으로 국한돼서 수사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 수사팀이 워낙 커서 혈액형에 집착해서 용의자를 놓쳤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겁니까? 뭐 개별 형사가 그쪽을 B형을 위주로 해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인 지침으로 자 B형에 한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발생된 기록들에 용의자가 B형으로 추정된다라는 공식적인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살인범이 B형과 O형 때문에 놓쳤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추정입니다.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